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가병차 운산 최철입니다. 올해 2월 16일 날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5월 31일 날 귀국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서울 박람회가 시작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좀 마무리하고 우선 올해 생산된 제가 생산한 차 2편씩은 들고 일단 박람회 때 선은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들고 귀국해서 서울박람회 참가하고 지금 본사에서 여러 곳에서 오시는 분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올해 해차들 시험하면서 올해 해차들의 상황들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느낀 바들을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오늘 다스TV 우리 박원 선생님이 오셔서 유튜브로도 이렇게 인사 말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다스TV가 지금 구독자 수가 7,450명. 7,450명. 시작하신 지 한 2년 정도 됐나요? 이제 좀 넘었습니다. 아, 예. 예.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차계에서 이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기기 흔히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 유튜브가 있지만 그 7,500명에 지금 육박했고 곧 10,000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 10,000명 되면 파티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때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한국의 대표 방송 사인들의 대표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스TV를 빌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코로나 시대에도 쭉 운남에 저는 제 명의로 회사가 되어 있어서 쭉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매년 들어가서 차를 생산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풀리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자유롭게 왕래는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올해 차를 바라보고 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제가 블로그에 쓴 글들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올해 차의 특징은 여러 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특히 운남 쪽은 가뭄이 좀 심각한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은 비가 좀 많이 와서 생산량도 많이 늘었고 또 그랬는데 그 작년을 빼고 나면 2019년, 20년, 21년 계속 가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차농들도 또 차의 어떤 희소성이랄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해마다 올해 가물어서 생산량이 작년에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좀 더 고부가 가치를 올린다 그럴까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사실로 제가 있어 보면 매년 봄에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거기가 운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열대 지역이라서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 가을차가 끝나는 시점인 10월 말부터 다음에 한 4월 말 정도까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차 끝나는 4월 말 이후 5월 초 정도부터는 계속 또 비가 이어지죠. 그 비는 스콜성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쫙 내렸다가 10분, 20분 있으면 또 그치고 그러다가 또 햇빛이 쨍쨍 났다가 또 한 줄기 내리고 이런 날씨가 5월달 이후는 계속 반복되는데 그렇게 이제 5월달부터 한 10월달까지는 우기라고 해서 계속 비가 이렇게 오고 또 그 다음 해 4월달 정도까지는 건기니까 거의 비가 적은 그런
기후 때인데 뭐 올해도 뭐 그러한 연속성이 이어진 한 해라고 뭐 크게 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년보다는 조금 더 심각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생산량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이 비가 많이 와서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더 급감한 그런 느낌이었고, 실제로 이무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생산량의 뭐 30%도 안 된다, 심지어는 10%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일부 지역은 실제로 가뭄이 좀 심각했고, 그 외에 이제 뭐 임창이나 맹해 또 푸월 이쪽은 보통 그 찬홍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작년에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이제 운남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면 생산량의 편차가 차밭이 위치한 지형과 토양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 원시 삼림이나 잡목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적당한 그늘이 형성된 곳, 그리고 비탈진 지형의 계곡 아래쪽, 이 비탈일이 있으면 위쪽 말고 약간 아래쪽, 그리고 수원이 가까이 있는 지역, 이런 쪽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지간한 가뭄에도 일정량의 생산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그늘이 없는 평지 차밭, 그리고 주변에 잡목이 없고 밀식 재배된 곳, 그리고 바위와 어떤 돌이 많고 마사 토양으로 이루어진 차밭은 가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품질도 좀 다소 들쑥날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좋은 차를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한 해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생산된 차들의 특색이 이렇게 이제 차를 오래 보면 좀 중국에서는 토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차를 가공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껍질이 많이 벗겨진다 그럴까, 그런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차를 오래 보면 탕색이 흐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탕색이 흐린다는 건 이제 차 잎이 파괴가 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면 일시에 한꺼번에 이제 차맛이 확 우러나오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포성은 떨어지고 이렇죠. 그래서 처음 마실 때 맛이 좀 강렬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또 가물면 차의 자체의 밀도가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향기가 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탕색이 좀 흐린 경우가 많고, 또 향은 또 특별히 더 좋은 그런 것도 올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가공, 특히 그 살청과 유념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그런 한 해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전에 들어서면서 유명지역이라도 차밭을 이렇게 구분하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반장 이러면 노반장에서 이제 붉은 나무, 뭐 단주거, 아니면 뭐 고수차, 또 생태차급, 뭐 소수차, 이 정도로 우선 구분해서 차입해, 뭐 차의 생협의 가격 이런 걸 달리하곤 했는데, 올해도 뭐 여전히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올해는 좀 더 예를 들면 노반장은 차왕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노반장 중에서도 어느 지역의 차밭, 한 차농이 있다 치면 그 차농이 세 군데 차밭을 가지고 있는데
A, B, C라고 하면 A 지역 차밭의 원료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저희는 뭐 예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차나무가 굵다고 해서 꼭 맛있는 건 아닙니다. 지형, 토양, 품종에 따라서 차맛이 진짜 천차만별로 나눠지는데,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굵은 나무 위주로 이렇게 원하던 분들도 이제 계속 그 생산을 해보니까, 아, 이게 나무의 굵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형이 가진 특징, 그 품종, 또 주변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차맛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지역 차밭이라도 이 지역의 원료를 원한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게 좀 더 뚜렷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 마흑이 마을이 꽤 큽니다. 마을에도 이제 여러 지역의 차밭이 나뉘어 있는데, 뭐 괄풍채도 그렇죠. 괄풍채도 그 9개 차밭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창왕수나 차평, 뭐 렁수웨이허, 뭐 바이사허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마을에도 여러 지역의 차밭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생산한 지역은 그 성문간, 중국말로 성문간 그러는데, 성문감이라는 지역입니다. 마읍 창항수가 위치한 곳인데, 그 지역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차맛이 제가 직접 생산해 보니까 워낙 다양하게 달라져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 성문감 지역에 이제 감람나무가 큰 게 올리브 나무인데, 그 큰 나무가 하나 있는 지역을 제가 석감 1호, 그 옆은 석감 2호, 오른쪽 옆은 석감 3호, 그 위쪽은 석감 4호, 아래쪽은 석감 5호,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차밭을 구분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산해 보니까 환경이 좋은 지역이 그 석감 1호 지역인데, 한 3년 저희가 그 1호 지역 차 생협을 저희가 구해와서 가공을 해서 생산을 했는데, 그렇게 제가 부르다 보니까 그 차밭 주인도 석감 1호, 뭐 석감 2호 이렇게 부르고, 또 저희가 이제 시험을 하면서 1호 지역 차가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소문이 나버렸는지, 내가 그것도 아는 분인데, 그 광주 쪽에 사는 여자 사장님인데, 그분이 뭐 올해 느닷없이 그 지역 석감 1호 지역 그 원료를 제가 평소에 구하던 가격의 배 이상의 돈을 주고 독점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뭐 다른 지역도 들어 있는데, 이렇듯이 이제 차밭을 구분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특별히 좋은 지역은 어떤 분들이 이제 또 독점해버리고 또 엄청난 가격으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굵은 단주급, 장황수급 이런 나무들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좀 더 이제 차를 알게 되면서, 그 굵기를 떠나서 좋은 맛이 나는, 향기가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지역으로 이제 세분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추세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매년 오르기만 하던 고추차 가격이 올해는 약 보합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뭐 여전히 유명 지역 차들은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 그 부르는 흔히 알려져 있는 뭐 유명 지역의 1kg 모차 가격, 그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가서 그 정도 원료를 구하는 가격은 그보다는 아무래도 좀 싸죠. 그 차농이나 그 원료를 사가는 차상도 좀 더 이제 소문은 그렇게 형성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이제 뭐 부르긴 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그렇지 않다, 아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 뭐 경매로 팔리는 지역들이 있는데 경매로 뭐 안주급, 차왕수급 이런 차들이 얼마에 낙찰됐다. 이런 건 실제로 그 가격에 낙찰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또 미리 또 서로 이야기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 가격 그대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문들을 다 진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에서 경험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경기가 러시아 뭐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차업계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업체들이 올해는 생산량을 대폭 줄인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차를 오히려 많이 수매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봄차는 비싸니까 좀 저렴한 원료 쪽으로 이렇게 뭐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매 쪽 이렇게 차창들을 둘러보면 중국에서는 저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보 방송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차창이나 가보면 차창의 어떤 그 창고 한두 칸을 그런 방송업체 중국은 그런 다양한 웨이신이라는 형태의 어떤 한국 카톡 같은 그런 그 기능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뭐 도인이나 파이소 뭐 이런 그 매체들이 그 현지에서 직접 방송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차창에 가보면 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쪽에 이제 차들을 쌓아놓고 방송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그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뭐 하루에 뭐 수십억 원을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소문처럼 나돌더니만 사실은 그렇게 판매되는 차들은 고가의 정품 원료는 좀 잘 소비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좀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그런 차들 위주로 판매가 되는데 중국에서 왕홍이라 그래요. 그 스타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 뭐 좀 이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셔와 가지고 그 차를 홍보하면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차는 마시는 건데 그 연예인들이 그 유명한 분들이 뭐 소개하니까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샀다가 또 그 구조가 입금은 아마 일주일인가 보름 이내에는 반품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품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그 업체의 어떤 지명도 또 가치 이런 게 결정되는데 그렇게 뭐 수십억 원을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이렇게 팔았는데 반품률이 뭐 절반을 넘었다. 뭐 심지어 80%가 반품되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한 걸 보니까 역시 차는 마셔서 소비되는 것인데 이러한 차를 그냥 그 화려한 언병과 뭐 얼굴로 그렇게 팔아서는 결국 답이 없다 이런 결론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지만 그 현지 차농들이 꾸준히 정직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꾸준히 명명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 연예인들 와서 왕창 팔고 뭐 돛다방이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일시에 이제 들어왔다가 또 봄차 끝나고 나면 일시에 사라지고 그런 업체는 생명력이 길 수는 없다. 뭐 그런 느낌도 가지는데 어쨌든 그런 업체들도 올 봄에 명예 쪽으로 특히 많이 와서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제가
5월 말쯤에는 대부분 다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차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그 보수차는 같은 지역의 차밭이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백 년에 걸친 변이, 그리고 지형, 그리고 뭐 일조량, 뭐 밀도, 차밭이 차나무와의 어떤 간격, 그 밀집도 뭐 등에 따라서 다양한 맛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차는 마시는 것이죠. 이런저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자주 마시다 보면 결국 내 몸이 먼저 알게 되는 게 차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화려한 포장, 또 능란한 뭐 언변, 그리고 유명 지역의 고급차로 아무리 뭐 홍보하고 치장해도 차는 결국 마시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좋은 차는 화려하지도 맹맹하지도 않습니다. 향기로운 뭐 꽃이나 달콤한 과일 맛으로 뭐 차 맛을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는 역시 차일 뿐이고 결코 꿀이 될 수 없고 향수도 아닙니다. 좋은 차는 담백하지만 맑고 수수하지만 여운이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은은한 단맛이 감칠맛을 돋우고, 그렇게 계속 마시다 보면 뭐 저절로 몸이 당기고 자꾸 마시고 싶어지고, 마시다 보면 호흡을 동반하는 그 미묘한 향기라고 할까요? 향기가 몸을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차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차를 마시면 저는 차 맛의 진정한 경지에는 도달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상을 쫓아서 다소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중도에 차 생활을 뭐 그만둘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뭐 그저 잘 모르니까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습관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시로 물처럼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물이 아닌 그 무엇이 차에 있음을 누구나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차는 꼭 특정 종류의 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녹차를 비롯해서 뭐 우롱차, 홍차, 보이차 등등 다양한 차를 접해보고 결국 자신에게 맞는 차를 선택해서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차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차도 곁에 두고 이렇게 좀 마시면서 또 다양한 차를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한국의 여러 지역에 고생하시는 차농들 많이 알고 있는데, 한국 차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 뭐 엑스포라 그럴까요? 뭐 하동이나 부성 쪽에서도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다양한 분들이 좋은 차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차들도 좀 더 이렇게 시험을 하시면서 다양한 차를 즐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바는 부디 늘 생각하는 건데, 차를 만드시는 분, 또 판매하시는 분, 또 마시는 분 모두 행복한 그런 차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언제 어느 곳이든 인연 닿는 곳이 있다면 차 한잔 우려드리고 편한 차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인연 되면 차 한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